가슴으로 전하는 이야기, 내가 사는 이야기, 여기 울산에서 소소한 울산의 이야기 소울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소소한 울산의 이야기 소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해변에서 119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운영하는 제도인 119 시민수상구조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매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수상구조대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북구에 있는 해변에서 119 시민 수상 구조대를 활동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여름이면 새까맣게 걸린 모습이더라고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모래사장은 태양이 반사되어 더 뜨겁잖아요. 그쵸. 맞죠. 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뭉치님, 119 시민수상구조대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119 시민수상구조대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해수욕장과 해변 지역에서 119 구조대원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순환구조 활동과 수변 안전 활동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순환구조요원과 수변 안전 요원이 있는데요. 순환 구조 요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고 응급 처치를 실시합니다. 네, 예전에는 휴가철이 되면 사망자가 많았는데요. 요즘은 구조대원들이 있어서 그런지 사망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어디를 가더라도 이런 구조 요원들이 있으니까 정말 안심이 되죠. 네. 그리고 또 수변 안전 요원은요. 해변가를 순찰하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업무를 합니다. 이 두 요원들의 공통된 업무는 미아 찾기, 외국인 피서객 안내 등 안전과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고요. 그 외에도 여름철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홍보 활동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산소방본부에서 주관하여 진화해수욕장, 일산해수욕장, 신명해변 등 울산 여러 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위해 활동한다고 해요. 119 시민 수상 구조대에 지원하려면 자격증이나 교육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현장에 투입 전 안전을 위해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 다양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요. 순환구조 요원은요. 순환구조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요. 순환구조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해야지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119 시민수상구조대는 순환구조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와 숙련된 119 구조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시민들의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한길모 진화 119 수상구조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나물주 소방서 119 구조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이 황길모입니다. 현재 진화 119 수상구조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2005년에 구조대원으로 특채되어 현재까지 구조대원으로 만 19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초 중부소방서 구조대 근무를 시작으로 동부소방서, 본부항공대, 온산소방서 구조대, 북부소방서 구조대에서 근무를 하였으며 화재 대응 능력, 인명구조사, 응급구조사 등 화재 구조 구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자격을 취득하여 수많은 재난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네, 오랫동안 구조대원으로 근무하시고 계시는데요. 119 시민수상구조대에서 활동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수상구조대로 활동하게 된 계기는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물주 소방서 연간 계획에 따라서 진화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안전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해서 구조대원들이 파견되는데 이번에 제가 선정이 되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번을 포함해서 총 4차례의 수상구조대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119 시민수상구조대 활동을 하시면서 그런 보람을 느끼신 적도 있을 것 같은데요. 수상구조대에서 근무하며 가장 보람 있는 것은
진화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즐기다 가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수상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현재 안전 안내 문자 등에 충분히 안내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음주 후에 입수를 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아 자신의 수영 실력에 대한 지나친 믿음으로 인해 의외의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튜브를 이용하시더라도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주시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해 주신 울산 나물주 소방서 황길모 진화 119 수상구조대장님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물놀이 안전사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나만의 안전수칙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나만의 특별한 방법, 뭉치님부터 알려주세요. 네, 올여름 정말 기록적인 폭염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잖아요. 네, 맞아요. 보기만 해도 시원한 바다와 계곡 바로 뛰어 들어가고 싶겠죠. 아. 하지만 안 됩니다. 수영하기 전 손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 운동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하나, 필수. 둘, 하나, 둘. 맞아요. 네, 준비 운동 필수죠. 필수입니다. 일산 해수욕장에는요. 그물망이 없는 등대 쪽과 그리고 요 토탈레 쪽으로 가보면요. 해파리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파리. 수영할 때 조금 주의를 필요한 구역이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뉴스 같은 데 보니까 해파리 엄청 큰 해파리들이 막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물에는 해파리 무덤 같이 엄청 큰 해파리들이 이렇게 시체들이 쌓여져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봤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울산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다른 지역의 해수욕장에 가서 저희 아들이 해파리에 쏘였었어요. 쏘여가지고 너무 놀랬지만 거기 또 안전요원분들께서 계셔서 또 응급처치를 해주시더라고요. 저희는 너무 좀 겁이 났지만 응급처치를 또 이렇게 식염수를 뿌려주시고 아무렇지 않다고 괜찮을 거라고 네, 하셔서 되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해파리들은 조금만 휴식을 좀 취하면 괜찮은가 봐요. 그래요? 그런데 이제 울산 지역에는 큰 해파리들이 많으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응급처치 방법도 좀 알고 계시고 또 안전요원들이 늘 주변에 있는 곳을 확인하고 맞아요. 또 놀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 말에도 잘 따라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동해안은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전을 위해 정해진 해수욕장을 이용합니다. 네,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정해진 곳. 그리고 방파제에 쌓아놓은 테트라포드에서 해마다 추락 사고가 나잖아요. 그런 위험한 곳은 출입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테트라포드는 매우 미끄럽잖아요. 그래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모 연예인이 테트라포드에서 사진 촬영을 해서 인스타에 업로드를 했다가 급히 삭제하는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네, 아시죠? 네. 그 위험한 데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네, 급하게 삭제를 했는데 거기 위험한 곳이니까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모르고 낚시하는 분들도 많이 가시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안전을 위해서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해서 무단으로 출입할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와, 100만 원이나요? 와, 근데 세다.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사진 찍으러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벌금도 벌금이지만 안전을 위해서라도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앞으로 가지 않으셔야 합니다. 네, 그렇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물놀이 안전 수칙 같습니다. 물놀이 사고는 대부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거나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 119 시민 수상 구조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울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119 시민 수상 구조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로운 계절인 가을에도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